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말하기 훈련만 해서 되냐? 이거였어요. 저희 학교 이제 말하기 학원이니까 말하기 훈련만 해도 되냐?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학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마치 말하기 훈련하면 학교 성적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거 말만 그냥 계속 시키면 내신도 그냥 시험 기간에 잡아준 것 같긴 한데 수능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대학 입시. 제가 처음에 와서 문법반을 조금 보완하고 다시 틀을 만들고 기존에 하셨던 선생님들이 했던 거를 조금 더 수정 보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조금 설명과 답을 드리고 학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실제 말하기만 해서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머님들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펑션 fx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면 인풋이 들어가면 바깥에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영어를 할 때 똑같은 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뭔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처리를 거치는데 저희는 이 처리를 교육용어로 학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VIP 학원에서 하고 있는 과정은 바로 이겁니다. 학습. 그러면 학습 기간에서 보통 인풋을 넣어주기도 하고 안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학습 기간에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영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영어를 사실 제일 잘하는 건 이미 아시는 답이에요. 현지를 가면 되거나 외국 사람을 만나면 되거나 외국 친구를 사귀면 제일 빨리 쉽게 배워요. 하지만 한국에서 모두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인풋을 넣어줘야 되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인풋은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듣기와 읽기. 많이 들어야 인풋이 되고 또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아웃풋은 뭐냐면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칠 때 꼭 네 가지 영역으로 가르치는 거고요. 저희 IELTS 시험이라는 자체도 네 가지 영역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들으면 많이 말할 수 있고요. 많이 읽으면 많이 쓸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중요한 건 한국의 교육 현실이 많이 들어줄 수 있냐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뭘 선택하냐면 많이 읽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갖고 있는 컨셉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시작한 학원입니다. 왜냐? 혹시 유대인의 교육부 하브루트라고 아세요? 많이들 요즘 뭐 그거 교육한다고 막 하는데 별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다 했던 겁니다.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거무령 이게 여기에서 온 같은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믿냐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의 교육이 말하는 것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한국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시면 교실을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말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냥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풋은 필요한데 들어줄 수는 없고 대부분 읽기 베이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다. 단어도 알아야 되겠다. 문법도 알아야 되겠다. 즉 모든 것이 읽기 베이스에서 시작된 교육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제 한국적으로 뭐 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독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등등 이런 걸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풋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저희 학원이 어떻게 레인지가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초등 과정 보시면 비기너부터 레벨 1, 2 각 레벨에는 서플리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의 레벨로 나눠져 있고 그 책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책들은 레벨 A, B, C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학원의 현황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재는요 레벨 1에서 B 그러니까 좀 중급은 좀 안 되는 초중급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너도 가장 적고요. 레벨 2에서 레벨 A, 그다음에 B, C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덕 지역의 아이들의 수준이 어디에 몰려있냐면 레벨 1에 많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아직 자녀가 초등이시라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아직도 아이들이 성장해야 될 책들의 레벨이 레벨 2에 레벨 A, B, C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충분히 말하기 연습으로도 더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중등 성인 회화 과정은 조금 더 길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레벨 1에 서플리먼트, 2에 서플리먼트, 3에 서플리먼트 되어 있고
각 역시 레벨 A, B, C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책들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현재 양덕 지역의 성인과 중등의 회화 과정을 보면 레벨 1에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 영어 말하기라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은 조금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내신 준비해야 될 것 하다 보니까 점점 학원을 쉬거나 또는 뭐 끊거나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 2로 가는 경우가 아주 소수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레벨 3에 가시면 한 명 있습니다. 이 한 명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여전히 혼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언어라는 건 모든 마찬가지이지만 밥 한 술 먹고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랑 그 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꾸준히가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학원 자체를 5일로 만들어 놓은 건 매일같이 와서 조금씩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학원 가기 싫어하거나 그러더라도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는 일은 뭐냐면 야 그냥 가서 놀다 와. 그러니까 영어는요 외국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밍글된다는 표현을 해요. 그냥 영어라는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렇게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 엉덩이 붙이고 지지기 볶고 하면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가서 그냥 조금씩 밍글대. 요즘에 페이스북 보면 그 영어는 뭐야, 뭐 3분 노는 거야 등등도 있고요. 되게 많은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공부하지 마라. 왜요? 그냥 노출시켜라, 경험해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계속 학원 가서 공부해라는 말보다는 야 가서 좀 더 이따 와 한두 마디 하고 와 친구들하고 좀 거기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 와 이렇게 권고해 주시면 아이들 좀 부담을 덜 가질 것 같습니다. 회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문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내신 관리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내신에 대한 틀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은 거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제 학습 자체가 교육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놀이과정으로 바뀌었어요.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수업 자체가 놀이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패턴 자체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부 학교들은 아예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 중등, 고등 할 거 없이 한국의 내신 시험은 모두 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시험입니다. 기껏해야 객관식, 주관식인데 대부분 객관식입니다. 양덕중학교라든 명함역에서 서술형이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그거는 단어 한두 개 쓰는 정도지 풀 센텐스를 적지는 않습니다. 또는 말하기 시험 역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답을 찾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얼마나 많이 읽을 줄 아느냐 말할 줄 아느냐를 평가받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문법을 가르쳐서 어느 게 답인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단어를 외우게 해서 문장 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답을 찍을 거잖아요. 그 단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 독해가 좀 약해졌습니다. 역시 듣기 역시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법도 아이들 실력은 또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두 번째 페이지, 이제 3번이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 보시면 초등 문법은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법을 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수준에 맞는 문법책을 골라서 자기 수준과 자기의 속도에 맞게 공부하고 선생님에게 확인받는 학습법인데 레벨이 이제 그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그래머, 조이, 젯, 입문, 기본, 심화, 타파, 인사이드 책은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각 책들마다 레벨 1, 2, 3, 4가 있고 1, 2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도표를 보시면 그래머 잽이 가장 레인지가 넓고요. 그 다음에 타파가 조금 있고 인사이드가 있습니다. 타파와 인사이드의 차이점은 타파는 훨씬 더 그 문제를 지각적으로 많이 풀 수 있도록 연습한 거라면 인사이드는 중등을 위해서 실제 문제에 따른 답과 실제 쓰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1번 답에 2번만 찾는 아이가 아니라 1번 답에 2번을 빈칸을 만들어서 2번 답을 라이팅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이 비슷하지만 두 책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문법 현황은 역시 아주 기본적인 거 시작하는 파닉스반, 그죠? 왼쪽에 그 블루랑 그린 색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머잽 입문과 심화 사이에 있는 기본반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초등 4, 5, 6 주로 되어 있고요. 심화는 이제 그 중에서도 미리 선행학습을 했는지 또는 공부의 학습법이 좋은지 몇몇 아이들이 조금 그 고난이도 문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문법 선생님이 세 분인데 제니스 선생님이 스텝 1을 맡아서 기초부터 시작되는 반, 그리고 제가 지금 스텝 2를 맡고 있는데 가장 매니가 넓습니다. 기초는 좀 끝난 것 같은데 속도가 느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직 혼자 막 독주하기는 힘든 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고요. 우리 브리아나 선생님이 정말 속도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 다른 아주 개별적인 아이들을 다 일률적으로 다른 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3 반은요 완전히 그 범위도 다르고 아이 속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도라는 걸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문법반이 레인지가 긴다는 건 뭐냐면 문법은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마치 하고 또 하고가 아니라 문법의 틀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급 문법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말하는 방법에 대한 문법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 책은요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막 나눠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하나의 문법책으로 소화되어 있다면 애들 책은 그거를 막 4-5개로 나눠놔서 너 오늘 요것만 해, 다음은 요것만 해, 그 다음에 요것만 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화하기 조금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조금씩을 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배우는 훈련,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실수를 줄이는 훈련에 제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독해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읽기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는 방법 또는 발음, 읽는 인토네이션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초등 과정에 추가된 게 뭐냐면 독해도 개별적으로 하려니까 진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진도를 맞춰야겠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양일간만 독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독해 역시 일반 학원 강사처럼 쫙 읽고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책을 덮고 리스닝만 시작합니다. 리스닝을 토대로 무슨 단어를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 단계입니다. 2차 단계 그 단어 들은 것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는 게 2차입니다. 3차 단계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문장으로 나왔는지를 가능한 들을 수 있다면 해봅니다. 1, 2, 3차를 끝낸 이후에 아이들에게는 알고 모르고라는 그 자기 처리에서 뭐는 들었고 뭐는 못 들었고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에서 책 스크립처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못 듣는지 무엇을 잘못 들었는지 본인이 확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듣기를 배운 이후에 독해는 선생님이 같이 읽어주는 연습, 발음 연습, 그 다음에 해석하는 연습도 해주고 여기 나와 있는 문법 내용들을 짚어갑니다. 그래야 본인들 했던 문법 중에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책에 어떻게 같이 연계되어 있는지 맥락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화요일, 금요일은 진행이 되고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책을 덮고 제가 이런 문장 어떻게 해라고 하면 아이들이 최대한 기억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스피킹반으로 이동해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 새로 조금 원래 했던 건데 틀을 맞췄다는 건 독해를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한다는 거. 진도대로 하기 때문에 이날 빠지면 한 그 진도가 못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날로 왜 했냐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날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많이 빠지는 날인 것 같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아이들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 아이들이 모이기 제일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했는데 어머님들이 아시고 개별 진도는 그날 안 와도 큰 문제가 없지만 같이 나가는 진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머님들 모신 이유는 화요일, 금요일 되면 오늘 무슨 요일이냐 오늘은 가라 내일 쉬어라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책이라는 게 그냥 매번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못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내용을 이해 못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도에 독해가 영향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시면 되고 독해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건 리딩 멘토 조이라는 책이 1권부터 6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미 9,000원씩을 내서 지금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얇기 때문에요. 대략 한두 달 안에 끝나면 또 2권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가 되면 또 가정통신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초등이 문법을 좀 더 확실히 잡고 초등 때는 독해를 지금 이틀 정도 연습한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등은 중등부터 슬슬 이제 고민하시죠. 내신도 고민이고 대학 입시도 이제 고민이고 저희 때는 고등 때부터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갔다가 2학년 때 문이과가 나뉘면서 나는 영어 자신 없어 그럼 수학하는 이과를 선택하고 나는 수학 포기하고 문과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체제는요 이미 초등부터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곡 저는 이제 포항 사람은 아니지만 지곡 얘기를 들으면 거기는 이미 초등 때 문이과가 나뉘어진대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지곡도
교육 붐이 많고 양극도 많은데 뭐 대한민국 제일 센 데는 대치동 분당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가면요 유치원 때부터 나뉜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님들 그렇게 선행학습 하다 보면요 제가 대한학교에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 애들이 중학교 때 가면 공부를 포기합니다. 제가 대한학교에 있었던 때 아이들이 아는 아이들이 분당 대치동 애들이었어요. 물론 잘하는 애들은요 잘하는데 그런 애들은 한국 대학 안 가고 다 외국 대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치 애들이 성적을 좀 받고 나서 한국 대학을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 보통 학원을 10시 반 11시까지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요. 엄마들이 밖에서 빵 갖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이미 번아웃 된 거예요. 아이들에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등 고등 때 해도 늦어요. 많이 빨라요. 그래서 외국에 가시면 호주 같은 나라 제가 뭐 미국 영국은 모르죠. 호주 같은 나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고등학교 11학년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안 시킵니다. 그럼 11학년, 12학년 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죠. 에너지가 거기에 있어요. 저희는 고3 때까지 애들 다 쓰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 이제 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특이한 게 생겨요. 홍대, 연세대, 서강대 이런 주변에 이대 놀이문화, 서울대 주변에 놀이문화, 안암동 주변에 놀이문화, 스카이 대학 주변에 다 놀이문화 생긴 이유는 스카이 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 공부 안 하고 논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토익을 공부합니다. 다시 토플을 공부해요. 영어는 돌고 돌아요. 제가 다른 과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생 영어 공부하는데 평생 영어 못하고 평생 시험만 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대안학교도 이 틀을 다 바꾸고 싶어서 10년을 그렇게 바꾸고 열매를 본 건 때가 되면 공부하더라고. 다 포기했던 애들이 제가 호주에 데리고 와서 한 집에 살았거든요. 얘네들이 때가 되면 공부를 하더니 알아서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해라. 저도 아들이 둘이 있지만 공부하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아직은 놀 때거든요. 충분히 논 아이들이 중3, 고1 되면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부모님들이 선택하셔야 될 뿐이니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학원에 보내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공부하라고 보내시면 스트레스입니다. 학원을 왜 가야 돼? 친구도 있고 집에서 혼자 있잖아. 애들이 어떻게 책을 갖고 학습을 하는지 학습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아요. 공부보다 훨씬 좋은 단어입니다. 뭔가 something learning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뭐 배웠니? 오늘 친구에게 베이블레이드 당기는 걸 배웠어. 잘한 겁니다. 잘했다고 하셔야 돼요. 애들은 문화 속에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님들이 좀 믿어주시면 애들 에너지가 뒤로 좀 이동을 하는데 유치원 초등부터 몰아치시면 슬슬 지쳐요. 제가 요즘에도 보면 애들이 와서 졸아요. 물어봐요. 언제까지 공부했니? 공부는 아닌데 10시, 11시에 자요. 참고로 10시 전에 자야 간이 해독을 한답니다. 어머님들. 애들 10시 전에 꼭 재워주세요. 이 내신 중등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셔서 중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저희는 이렇게 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은 현재 월수금 3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원은 각 2시간씩이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불리는 1시간과 그 다음에 스피킹이라고 불리는 1시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킹은 매일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은요 계속 진행하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를 말하거나 또는 누군가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영어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 외국 사람을 보고 쫄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많이 말해본 사람은 쫄지 않아요. 제가 다시 결혼하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호주를 다시 가서 사는 건 5년인데 저희 아내는 5년 동안 살았지만 여전히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5년을 거기서 먹고 살면서 뭐가 생겼냐면 외국 사람을 보면 쫄지 않고 지금도 달려가서 이야기를 봅니다. 손짓발짓 하더라도 영어를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자라면서 영어 만화는 그냥 듣고 영어로 된 걸 다 읽고 외국 사람 만나면 얘기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들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까먹은 줄 알았는데 까먹지 않았는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매형이 덴마크 분인데 매형이 오면 방에서 영어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안 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에게 한국말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내가 영어 잘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영어를 잘 말하게 학원에서 시킨 이후에 집에서도 잘하고 싶으면 필요를 줘야 됩니다. 어머님들은 영어 안 하시면서 아이에게 너 해봐. 오늘 뭐 배웠어? 야 헬로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애들은 Do I have to say something? 이거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해야 되나 엄마한테? 근데 어머니가 How are you? 그러면 애들은 어머니 How are you? 잘 지냈어. How are you today? 괜찮아. No, how are you today? I'm fine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를 느껴야 뱉는 겁니다.
저희가 철저히 만드는 건 필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트레이너가 앉아서 아이들에게 지금 넌 이거 필요해, 이거 해야 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연장해 주시면 중등이든 고등이든 이것은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공부, 뭐 성적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뒤처진다면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한국 교육에 지금 이제 초등이 아니라 중등으로 가면 어떻게 시험 보냐면 문법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독해, 몇 짧은 지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듣기 시험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여전히 이 듣기 시험이라는 건 하나의 짧은 글 속에 마지막 사람이 얘기할 것을 고르시오. 전체 내용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의 인포메이션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듣기를 계속 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는 리스닝과 스피킹을 진행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가지죠. 그걸 그대로 넣습니다. 월요일날 문법이 진행되고 수요일날 독해가 진행되고 금요일날 듣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아까 초등 때 긴 레인지라면 이거를 임팩트하게 줄여서 초등 때 디테일하게 배운 거를 하루에 조금 몰아서 합니다. 그리고는 훨씬 더 1, 2, 3, 4중에 답칙하는 게 아니라 빈칸이 만들어지는 곳에 네가 맞는 문법을 적어 넣어라라는 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머인 유즈라는 책을 선택한 이유인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문법 그 라인업이 있는데 그래머인 유즈라는 얘기는 문법을 알지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문법을 배우고 그 적절한 표현들을 기술해 가면서 스피킹 시간에 옳은 표현의 문법을 말하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여전히 이것을 백업하기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은 당연히 준비가 됩니다. 수요일날 독해는 중등 독해라고 해가지고 학교 시험만 커버하는 독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하는 학원의 지금 컨셉은 마치 큰 전체집합 수업 잠깐 하겠습니다. 전체집합 유 중에 초등이 여기 있고 중등이 여기 있고 고등이 여기 있다면 저희는 이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면 한국의 시험은 다 쉬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의 시험만 잘 가도록 여기만 가르치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는 잘했는데 외국에 갔다 오니까 벙어리, 귀머거리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야 외국에 나가도 한마디 할 수 있고 밥 사 먹을 수 있고 친구 사귈 수 있고 그런데 시험 봐도 잘할 수 있어야지.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말 배워도 공부하는 머리가 있으면 공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치되 물론 시험에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짚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시간씩 되어 있는 게 학원에게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매일 2시간씩을 두 선생님이 돌아야 되니까. 그러나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컨셉입니다. 다른 학원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한 학원이 많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교육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지금 여기서 직장 삼아 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듣기 역시 매번 진행합니다. 이 듣기 책도요, 저희가 이제 QR코드 같은 게 있는 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그냥 QR코드 찍으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책들이 시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가지고 진행해서 학원에서는 마치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표 있잖아요. 이 학습 처리라는 것은 개인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지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아무리 저희가 괜찮은 펑션을 차려놔도 학생들이 그냥 저 안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모티베이션을 누가 주느냐? 그건 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면서 부모님들 만나는 걸 되게 즐겨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한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방과 후에 몇 시간 보고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왔을 때는 잠깐 보고 학원 선생님들은 2-3시간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건강한 건 학교 선생과 학원 선생과 부모님이 자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 마련할 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학부모 세미나 가서 강의해보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질문을 갖고 있느냐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이에요. 답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도는 없어요. 어머님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걸 다 존중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건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말하기 훈련도 진행하고 문법의 틀도 좀 더 단단하게 잡아가고 슬슬 수능 독해를 위한 독해법 문장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든지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글 안에 들어있는 문법은 무엇인지 독해법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독해하는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면 혼자서 배워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언어 학습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국어로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들은 어느 나라를 공부해도 언어가 쉽게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 영어를 그냥 잘하고 싶으시다, 그럼 영어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교육하셔야 돼요. 국어책을 많이 읽히셔야 돼요. 예전에 리딩으로 리더라는 책도 있고, 요즘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다 클래식하게 돌아가서요, 이 타이핑도 시키지 않아요. 다 핸드라이팅 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 사람들은 다시 회귀하고 있어요. 디바이스나 되게 오토매틱한 부분들이 사람의 이 뇌를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하게, 오히려 바보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손으로 쓰고 다시 종이로 된 책을 읽게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서구 사회들은요, 해보니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책을 페이퍼로 된 걸 익혀보시고 아이들이 알고 모르는 걸 글로 작성해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훨씬 집에 와서도 잘했구나, 그럼 먹었다 하십니다. 너 아직 글씨 익혔으니 글씨 잘 써야 됩니다. 글씨 쓰는 건 뇌가 관장하는 건데, 뇌가 관장하는, 뇌에 있는 움직임을 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을 하면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연습은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결국은 관심이에요. 그냥 오늘 뭐 했니? 하나라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책 같이 읽어보자. 영어책 같이 읽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저희가 오시라고 오잖아요. 같이 수업 들으시라고. 배우시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배우는 게 뭔지 알면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게임 줄이냐? 방법은 같이 게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게임을 알아? 엄마가 게임을 알고 나서 가타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자녀들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원에서 뭐 목이 턱질할 강의하고 목 계셔도요, 집에 갔는데 괴리감이 생기면 아이들은 공부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학원이 저희가 점검해 갈 거고요. 저희가 평가서를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님들을 모시기도 할 거예요. 어머님들을 모실 땐 자녀들과 진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일 때는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너무 바쁘시다면, 제가 가능하다면 낮 시간에 찾아뵙기라도 하겠습니다. 왜? 신방은 중요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학원 강사가 애들 때문에 어머니 집에 간다는데 운전받고 저리 갔어요. 학원에서 알아서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야 아이들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거든요. 저희 지금 제가 우리 대표님이랑 완전히 좋은 건 그냥 돈 벌려고 학원 다니지 않는다는 걸 늘 모토로 갖고 계세요. 다 100%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이윤도 남지 않고 이윤이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매일 오잖아요. 매일 출근해야 되고. 그러나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가치를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전화도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방문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대표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자녀들 좀 양육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대학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어요. 대학 입시에 문법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 수능은 대부분 98% 독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듣기인데, 듣기 영역은 지금 VIP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하신다면 수능 듣기는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연습에 필요한 문제니까. 그럼 수능 듣기는 뭐냐면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있고요. 지문 하나에 따른 주제를 찾으시오.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또는 이 글의 뭐 흐름을 잡으시오. 분위기를 잡으시오. 빈칸에 완성들고 들어가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 그냥 하나의 그 지문을 가지고 네가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를 1분 안에 풀어냅니다. 그런데 독해를 안 해본 애들은 2분, 3분 걸리면 수능 시험 이 시간에 이제 이게 뭐죠? 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지문을 따라서 다 읽지 않고 읽고 이 내용을 파악하는 건 계속 독해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선정하는 독해는 이런 지문의 책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지문의 책을 선정해서 많은 글을 읽어내는 연습을 먼저 해놓으면 적은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적은 걸 연습하면 많은 걸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등이 되면 초반에는 많은 걸 읽는 연습을 한 이후에 중등반에도 스텝 2로 진행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 건 내용은 해석은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느 날 글에 브레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읽으면 해석은 되는데 브레인에 대한 그 뇌에 관련된 어떤 어려운 글들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즉 배경 지식이 없다면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좋은 책들은요 되게 다양한 상식이나 토픽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굳이 외국 교육법이라 가지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갖다 가지고 오고 막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어 글들도 되게 다양한 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글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책을 개발하지 않는 거 시중에 있는 서점들이, 서점이 아니죠.
그 출판사들이요 R&D 부서라고 리서치 디벨롭먼트 부서가 따로 있어요. 원어민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 저희가 못 따라가죠. 저희는 필드에서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럼 최근에 좋은 서적을 고르는 눈만 있으면 이미 자료는 넘칩니다. 대한민국의 책이 제일 많아요. 호주에 가도 이만큼 책이 없어요. 실제 외부에서 우리나라 책을 갖다 쓰기도 해요. 그만큼 책을 잘 만들어요. 특히 단어장. 어느 나라도 단어장 없습니다. 저희 나라만 중등단어 5,000단어, 수능단어 8,000단어. 여러분 아세요? 외부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단어는 5,000단어. 정보가 정의하는 단어는 5,000단어예요. 그런데 수능단어와 중등단어인데 정보가 정의하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오버랩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만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가서 말을 못하죠. 이걸 모르니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훨씬 더 사용하기 위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피킹도 있는 거고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잡으면 안 된다는데 한번 잡아보죠 뭐. 다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제일 문제가 제가 왔는데 중등애들 지금 1학년인데 고등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고등 가도 계속 하면 되죠. 영어 공부라는 게 뭐 오늘하고 내일은 뭐 딴 데 가서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디 가도 문법 가르치고 듣기 가르쳐요. 교사와 아이들이 계속 인터랙팅이 돼 있다면 자기에게 신뢰감 있는 교사에게 배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원 특징 패턴은 안 바뀝니다. 교재도 안 바뀌고요. 가치관이나 어떤 학원의 커리큘럼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선생님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방이라서 잘 구해지지도 않고 좋은 사람 다 강남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참 신기하게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좋은 사람이 여기 다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은혜인데, 은혜예요. 제가 너무 좋은 게 아니어서. 어쨌든 신기하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되게 럭키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에 가도요 같이 진행할 겁니다. 지금의 숙제는 한 가지입니다. 고등이 됐을 때 학원을 과연 중등 때 올 수 있는 시간에 올 수 있는가예요. 그것은 부모님과 학원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왜? 당장 고등이 오늘부터 막 10명이 왔다. 반을 개선해라. 그러면 당장 회의를 진행하겠지만 아직은 저희 아이들이 중1이고 중2, 3이 올라가면 2년 안에 어떻게 더 발전되거나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수능까지도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 유학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IELTS가 생긴 겁니다. IELTS 시험은 외국의 대학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면 외국 대학 갈 때는요 검정고시만 보고 영어 성적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호주를 가게 된 이유는 애들을 데리고 호주를 간 거예요. 여기서 학력평가를 보니까 충남대, 충북대 이런 데밖에 못 가요. 근데 영어는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외국 갔더니 모나시 대학 세계 48위, 뭐 RMIT 대학 세계 82위, 멜번 대학 42위. 이게 멜번 호주 안에 다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만 간 게 아니라 졸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어만 하면 될까요? 됐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만 제가 13년 했는데 지금 학생들 와가지고 오늘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외국 사람 하나 왔는데 한 달 공부하고 IELTS 6.0 나왔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생들은요 한동대학생이라든지 한동국제학교라든지 외국에 유학 가려는 분들이 지금 IELTS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자체 내에서 말하기 훈련을 시키면서 IELTS 시켜서 유학도 보내줄 수 있도록 돕겠다. 말하기 훈련 시키면서 한국 교육도 돕겠다. 그렇다면 지금 학원은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드린 건 이거 좋다, 이거 하나 믿어봐라, 이거 사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믿은 대로 보내셔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드려서 믿고 가셔도 되고요. 아 여기 누가 왔는데 너무너무 잘하대. 앞에 굿쌤 영어 뭐 박사래. 뭐 가시는 거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부모님들을 모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문법책, 독해책, 듣기책을 라인업을 해놨고요. 거기 보시면 되게 제가 책 장사는 아니지만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전체 가격은 68,800원인데 62,000원 저희가 10% 할인해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잭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바는 38,800원에서 44,000원으로 해놨습니다. 왜 저희가 교재를 받냐 하면 교재를 일괄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동시에 수업을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일괄 구매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10% 할인을 해드리자 이렇게 학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아이들은 현금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 에듀닷컴인가 저희 그 프로그램 에듀패밀리 그걸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받으시면 거기에 계좌로 보낼 수 있는 계좌도 들어있습니다. 제 계좌인데요. 제가 따로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카드로 책을 사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주시 않으면 제가 카드값이 밀리게 되니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이 돼서요. 혹시 교재 얘기를 들으시면 바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 질문을 좀 받을게요. 왜냐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